명상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게 아마도 자기 자신, 소위 민낯을, 그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것일 것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탐구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 자기가 외면하고 있었던 또는 모른 척하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까지 낱낱이 알아야 되는 또는 보게 되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표면적인 욕망들, 지금 뭔가 굉장히 간절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마치 영화처럼 나타나죠. 예전에 수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용. 여러 가지 수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외부적인 상황들에 대한 수용 또는 내 자신에 대한 수용 또는 감정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수용. 수용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젤로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 관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이성 간의 그런 성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늘 자기 자신에게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좀 거북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또는 물질적인 욕심들에 대한 것들 또는 누군가를 탐하는 것, 과거에 수자 스님, 10년 넘게 선방을 다녔던 수자 스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고민거리는 그런 거였어요. 10년이 넘도록 선방 수자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명상을 하면 여자가 나타난다. 나타난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거북스러웠던 거예요. 자신을 인정하기 싫었고 그래서 수자 생활을 그만두고 교학 공부를 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친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하면서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양심에 기반한 행동들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그럴 수 있다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묘한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몸 또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낳은 자식, 아이들 같은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에 기반하는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인 무상고무화. 이런 형상들은 무상한 것이고 삶은 고통이다.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이런 것에 기반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개념적이에요. 왜? 내가 아직 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고 고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체감되지 않아. 무아? 여전히 나는 나야. 이런 인식 속에서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체험, 교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체험적 접근입니다. 행위, 의도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게 수행이죠. 의도된 행위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자유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의도된, 계산된 행위예요. 그래서 늘 체크받아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것에 습관에 빠져버리면 자기 자신이 잘못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놓치게 돼요. 수행법이라는 것은 철저히 계산된 행위입니다. 그 계산이 조금만 달라지면 저쪽으로 가버려요. 화성에 발사하는 우주선만 정밀한 게 아니고 이 수행은 어떻게 보면 전혀 공차라는 거, 여유라는 거 없어요. 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앉아서 집중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 왜 사람들이 똑같이 자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하는데도 다른 말을 하겠어요? 그건 시점도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다 꺼내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늘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명상을 했을 때 대면하게 되는 그 자신에 대해서, 민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다가 진전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면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거든. 현실은 너무나 혹독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나만 진실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어떻게 속여서라도 누군가를 짓밟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세계들. 그렇지만 그거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왜 수행을 깊이 하고 깨달음이 생긴 사람들은 더
욕심에서 노예나고 경쟁에서 불필요를 느끼고 경쟁에서 빠집니다. 누군가를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수행자들의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스승을 만나십시오. 스승을 찾으세요. 늘 그런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체크받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어요. 명상은 저는 지금 40살 때부터 투석을 했었고 신장 이식을 하고 지금 벌써 20년을 이렇게 기계에 의지해서 살고 있어요. 이식을 해서 15년 정도를 살았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늘 체크받고 또 약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시 지금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데요. 투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인들에 비해서 불리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요. 경쟁에서 아주 불리하죠. 그렇지만 저는 건강했을 때 했던 습관대로 여전히 저는 수행자로 살고 있습니다. 건강했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지금 근 20년이 아니고 20년이 이제 넘죠. 20년이 넘는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합병증, 소위 병이 더 커지지 않았어요. 합병증이 없어요. 저는 당뇨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합병증들, 혈관적인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수행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계속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것들을 넘어선 경계를 보여줍니다. 엊그제 제가 발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벌써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병원 가지 않고 그냥 연고 바르고 지금 거의 다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저도 신기합니다. 팔팔 끓는 물을 엎질러 가지고 발등이 많이 데웠는데 그 열기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고통도 별로 없고 지금 수포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육체의 상태라는 것은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육체는 내 어떤 특징, 나의 어떤 데이터 덩어리, 그것에 의한 어떤 형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키가 크고 마른 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해요. 아니,
이 체질이 강합니다. 힘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소화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달라요. 이 오랫동안 환자로 살고 있지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는 거라든가 생활하는 것을 내가 아프기 때문에 또는 난 병원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아프지 않는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생활에서 특혜를 받거나 하지 않아요. 명상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어떤 일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됐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기가 차고 속이 아플지라도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실히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외면하고 살면 그건 결국에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말하자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하는 것, 진정한 행복 이런 것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에 맞는 그런 행위들에 기반합니다. 범죄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거를 다 속죄하고 참여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참여했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철저히 알고 뼛속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감정이 없어지는 것. 그런 거였구나 라고 분명히 아는 것. 이런 것이 속죄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게 됩니다. 왜? 아이가 장난감을 어른이 돼서 자기가 유년 시절에 갖고 놀던 장난감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대면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수용하고 또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명상은 아무리 집중력이 좋고 오랫동안 앉아있고 산매에 깊이 들어도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수용하는 데서 생겨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떻게 색칠을 다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는 눈이 생겼을 때 이런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얻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또 자기를 대면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